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얼마 전에 용적 이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들썩들썩 했었는데요. 용적 이양제 이걸로 인해서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쓰는 용적률을 다른 동네에 팔 수 있는 용적 이양제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서울에서 용적률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용적률은 뭐냐라고 한다면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 이것을 용적률이라고 해요. 근데 서울시가 지난달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해 남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용적 이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국내 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용적률 누가 어떻게 사고 판다는 건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용적 이양제는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이해하려면 용적률 개념부터 짚어봐야 되는데요. 용적률은 건물 가치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땅 크기가 같아도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용적률이 어떻냐에 따라서 땅 크기가 같더라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2종 주거 지역이냐, 3종 주거 지역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르죠. 그래서 그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 높이도 다르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같은 면적이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땅 개발을 막고자 땅의 용도별 용적률 상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땅의 용적률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상한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용적 이양제는 말 그대로 어느 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공짜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떤 지역에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자신의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기종이면 그만큼은 높이 지을 수도 있고 준주거 지역이나 이러면 더 높이 지을 수도 있지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그만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도는 용적률을 저기 어디 역세권이라든가 그런데 높이 지을 수 있는 곳에 그만큼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 이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적 이양제입니다. 용적 이양제는 말 그대로 어느 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제도인데요. 공짜로 넘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적률을 건네받은 땅 주인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능한 지역에서 다른 규제 때문에 400%밖에 쓰고 있지 않다면 나머지 600%를 다른 지역에 파는 것을 용적 이양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 규제 완화를 하면 이게 규제 지역에 묶였으니까 그 용적률 규제 완화하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용적 이양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려고 해도 다른 법률에 막혀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 이양제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느 지역이 그러냐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을 함부로 높게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공항 인근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용적 이양제로 자신의 용적률을 팔 수 있는 지역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인근에 있는 안각 규제로 불리는 건물 높이 규제가 있고요. 이런 지역은 서울 숭례문이나 풍납 토성 등 문화재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인근에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완화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해도 이런 부분은 함부로 완화를 시킬 수가 없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문화재를 또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높이 지을 수 없는 남아도는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 이양제가 도입되면 법적 상한 용적
용적률까지 건물을 올리지 못한 땅 주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남는 용적률을 팔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금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보상이 얼마만큼 될지 또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 위즈벅스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역세권이나 도심처럼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어서 더 좋은 부분으로 더 높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서로 좋은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역 모두에게 이득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용적이양제를 활용해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보존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서 보존과 개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전역에 어느 지역이든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건가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한 지역에만 용적이양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에 해당하는 지역을 나중에 지정을 하려고 하나 봐요. 거기서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그전에는 개발이 안 됐다가 그냥 묶여있던 그런 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그러면은 용적률이라도 팔 수 있는 대표적인 유력 대상지로는 서울 중구 숭례문 그리고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송파구 풍납 토송 주변 그리고 김포공항 주변 쪽으로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으로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된 곳을 경북 이양제에 지정할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적률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라고 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대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서울시가 가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네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되 용적률을 파는 지역과 사는 지역의 땅값 차이를 고려해서 가격을 매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또 변할지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사가지고 넘겨받게 되는 지역은 기존 용적률을 넘겨받게 되면 거의 뭐 도쿄나 미국 뉴욕 맨하튼 같은 그런 건물들이 서울에도 세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용적이양제에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복궁이라든가 성능 등 뭐 문화재 주변 반경 100m 지역에 안각 규제로 인해서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아서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지역도 있고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건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 지역이 약 152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규제가 완화돼서 그쪽이 조금 더 높이라도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냥 자기네 그 용적률을 팔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기대를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또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적이양제에서 용적률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지역들 그런 부분들도 규제 완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잘 따져봐서 그래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사가지고 가는 지역 그런 곳은 거의 뭐 맨하튼급 높이로 아주 굉장히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쪽은 또 전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안착을 위해서 선도사업지를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업계에서는 풍납 토송 송파구 풍납동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 종로구 개동 그리고 경복군 주변인 종로구 효자 등을 선도사업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양도 지역을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을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용적률을 매도하는 지역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 거래 범위는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다고 하고요. 강북의 용적률을 강남에서 사는 것은 당장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강북
강북 지역에서는 강북 지역끼리 사고 파는 것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강서구는 강서구 내에서 사고 팔고 하겠죠. 송파구는 송파구 내에서 사고 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느 재건축 사업 때문에 또 용적 이양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맞다면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용적 이양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쯤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부동산 관련된 용적 이양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